제프 앱스틴. 제프 앱스테인의 본명은 제프 앱스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한다. 희대의 성범죄자 또는 절대 혼자 죽지 않는 남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공식 기록, 피해자 증언,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다. 2. 출생과 성장. 앱스틴은 195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원 관리인으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말수가 적고 수학에만 집착하는 아이였다.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를 2년 월반했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중퇴한다. 3. 수상한 교사 취업. 대학 졸업장도 없는 앱스틴. 그런데 뉴욕 최고급 사립학교인 달튼 스쿨의 수학교사로 취직한다. 취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졸업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학교 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추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잘린다. 4. 베어 스턴스로의 점프. 이후 앱스틴은 대형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에 투자 컨설턴트로 취직이 된다. 당시 회장이었던 앨런 그린버그의 아들이 달튼 스쿨 학생이었고 앱스틴이 불법으로 개인 과외를 해준 인연이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학적 재능으로 금융권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많은 성과를 남긴다. 그러나 그린버그 회장이 앱스틴의 대학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다. 뻔뻔스러운 앱스틴은 위조한 사실을 말하며 성공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 잠재력이 많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정한다. 사실을 말하는 앱스틴에 감동한 회장은 용서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앱스틴은 베어 스턴스에서 내부 거래, 횡령,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저질러 잘린다. 나중에 그린버그 회장은 제프 앱스틴 다큐멘터리에서 그때 잘났어야 했다라며 후회한다. 이후에도 죄책감은커녕 성공의 구상만 한다. 5. 돈의 출처, 그리고 이란 콘트라 스캔들. 앱스틴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여러 탐사 보도와 의혹에서 그의 이름이 이란 콘트라 스캔들과 연결된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이 반미 정권 니카라과를 친미화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돈을 비밀리에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이다. 앱스틴이 이 과정에서 무기 거래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나중에 미국 정부가 만들어준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리아 가짜 여권이 발견된다. 그 여권에는 이란 스탬프가 많이 찍혀 있었다. 무기 거래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앱스틴은 이란 콘트라 스캔들 커미션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그 당시 뉴욕 월가에 날고 기는 부자들의 재산은 조 단위였고 앱스틴도 조 단위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6. 길레인 맥스웰의 등장. 절대 만나면 안 될 파트너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맥스웰은 앱스틴 파일과 관련된 사람 중 유일한 생존자다. 현재 징역 20년을 받고 FBI 텔러에시에 수감돼 있다. 맥스웰은 영국 태생으로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언론 재벌이다. 로버트 맥스웰은 1991년에 의문사를 당한다. 사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로버트 맥스웰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알려졌다. 맥스웰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녀의 집안은 몰락한다. 아빠 바라기던 맥스웰은 방황하다.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간다. 7. 비즈니스 모델. 뉴욕에서 10살 연상의 앱스틴을 만나 결혼을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삐뚤어진 사업을 한다. 맥스웰은 영국 왕실, 사교계, 글로벌 엘리트와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해 둘은 돈을 왕창 벌 계획을 세운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착취 네트워크이다. 앱스틴은 소녀 모집, 맥스웰은 VIP 연결. 앱스틴이 미성년자를 납치해오면 맥스웰이 VIP와 연결시키는 이런 쓰레기 같은 계획을 세운다. 맥스웰과 앱스틴은 주로 취업, 입시, 마사지 교육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납치한다. 8. 버지니아 주프레의 증언.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버지니아 주프레이다. 2025년 버지니아 주프레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한다. 책 속에는 VIP 고객들, 앤드루 왕자, 빌 클린턴 등이 자신을 이용해 성착취를 했다고 고백한다. 노바디스 걸이라는 이 책에는 앱스틴과 VIP 고객들이
자신에게 행한 성추문과 성폭행 등이 담겨 있으며 현재 미국 베스트셀러 1위다. 그녀의 증언은 민사소송과 언론 인터뷰로 이어지고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켰다. 버지니아 주프레는 1983년생으로 가난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다. 15살의 주프레는 노숙 중 히치하이킹을 하다 만난 사람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다. 이후 도망치지만 더 나쁜 사람에게 걸려 여러 날 여러 사람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이후 도망쳐 주프레 아빠가 일하던 트럼프의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락카 정리 일을 하게 된다. 주프레는 정규직을 위해 마사지사 공부를 하던 중 맥스웰에게 발견된다. 이후 마사지사로 키워주겠다며 꼬드겨 마사지 테스트를 가장한 납치가 이뤄진다. 테스트장에 도착하니 마사지 침대에 엎드린 나체의 남자가 있었지만 교육의 하나라 생각하고 마사지를 한다. 엉덩이를 빼고 마사지하자 맥스웰이 싸대기를 날린다. 혈액순환을 위해 엉덩이도 문지르라고 한다. 남자는 주프레에게 묻는다. 이름이 뭐냐? 어떻게 자랐냐? 고향은 어디냐? 서러운 주프레는 마사지를 하며 이야기를 모두 한다. 그때 갑자기 바로 누운 그 남자, 그가 제프 앱스틴이었다. 주프레의 지옥은 시작된다. 이후 앱스틴과 맥스웰의 곁을 탈출한 주프레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을 낳아 모든 걸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당했던 일이 떠오르고 그때 나와 피해자들이 딸과 같은 나이였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주프레는 내 딸을 위해서라도 경험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집필해 세상에 공개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노바디스 걸이 출간되고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노바디스 걸이 세상에 나오자 앱스틴과 그 추종 세력들은 주프레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한다. 이에 주프레는 SNS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내가 죽는다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린다. 그런데 출간을 앞두고 호주에 있던 주프레는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살아난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 몇 주 후 그녀는 자살한다. 9. 감옥에서의 죽음. 아이러니하게도 주프레가 자살한 후 2019년 8월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앱스틴도 감옥에서 자살한다. 당시 앱스틴이 자결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자 앱스틴은 언론을 통해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와 관련된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 나 혼자는 안 죽는다고 공개 협박을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을 끝으로 앱스틴은 자살한다. 자살 당일 앱스틴의 방에는 CCTV 2대가 고장나 있었고 3명의 간수들은 앱스틴이 쉽게 자살할 수 있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무섭다. 또한 파리의 모델 에이전시로 어린 소녀들을 앱스틴에게 소개했던 에이전시 관계자도 구치소에 갇혔다가 바로 다음날 구치소에서 자살한다. 앱스틴과 관련된 사람들은 구치소에만 들어가면 자살당하는데 그때 정권은 트럼프 정권이었다. 이 이상한 이야기를 마가 세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가 세력은 트럼프 중심의 반엘리트, 민족주의, 보수주의 세력으로 We don't want a socialist country. America is great. America's been great since Trump's been in office. We need another 4 years of that. Want to make sure that, he has a future. And all kids have a future. And Trump is the one that's going to be able to help make sure that that happens. 앱스틴 고객들은 모두 민주당 좌파들이며 앱스틴의 섬에 들어가 성매매했던 사람들은 오바마, 빌 클린턴 등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앱스틴이 감옥에서 죽은 것도 민주당 좌파들이 몰래 암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왜 파일은 공개되지 않는가?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당시 대통령이 되면 앱스틴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한다. We will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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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will win, win, win. 이에 열광한 마가 세력은 대거 트럼프를 지지한다. 마가는 앱스틴 파일이 공개되면 민주당이 망할 것이라 믿었고 트럼프는 이를 이용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트럼프의 신복이자 현재 미국 법무장관인 펜 본디는 앱스틴 파일을 본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 Provide all the files
by 30 days.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펜 본디는 기자회견에서 앱스틴 파일 안에는 VIP 고객 명단은 없고 UFO 영상, JFK 암살, 앱스틴이 다운받은 포르노 영상뿐이었다고 둘러댄다. 그럼에도 마가 세력은 계속 앱스틴 파일 공개를 외친다. 그러던 중 하드코어 마가 회원인 머저리 그린이 하원의원에 당선된다. 머저리 그린은 트럼프에게 마가가 밀어줬으니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라고 독촉하지만 트럼프는 결정은 내가 한다며 묵살한다. 이에 머저리 그린은 당신은 마가가 아니고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며 마가를 이용했다고 비판한 뒤 하원의원을 그만둔다. 이후 그녀에게 엄청난 살해 협박이 쏟아진다. 트럼프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위해 아이슬란드 영토 주장,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주권 침해 논란이 커질 틈도 안 주고 다음은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다국민 총질쇼 등을 이용해 뉴스 매거진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남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ICU원이 체포 과정에서 한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앱스틴 파일 공개와 마가 세력의 압박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제프 앱스틴의 고객으로 알려진 명단을 보자. 명단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추정이다. 여기서 잠깐. 미 법무부는 이미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전면 공개가 아닌 선별 공개를 하고 있다. 그 선별은 누가 할까? 트럼프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민주당 인사들만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고객,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두 번째 고객, 롤리타 익스프레스 비행기를 탄 미국 지식인의 우상 노암 촘스키. 앱스틴은 자기 보호용으로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짜로 까발리기 전에 자살당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세 번째 고객, 영국의 앤드루 왕자. 앤드루 왕자가 앱스틴을 통해 처음 만난 마사지사가 버지니아 주프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버지니아 주프레, 앤드루 왕자, 길레인 맥스웰이다. 셋이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왕자를 처음 본 주프레가 신기에 요청해 찍은 사진이다. 앤드루 왕자는 처음엔 본 적도 없고 섬에 간 적도 없다고 했지만 책이 나오고 사진이 퍼지자 이번엔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으로 앤드루 왕자는 왕족 지위를 박탈당한다. 책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앤드루 왕자는 15살인 자기 딸과 주프레를 누가 더 어려 보이느냐 비교하며 맥스웰과 나이 맞추기를 했다. 그러며 17살 주프레에게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하자 맥스웰은 다음엔 더 어린애를 해주겠다고 말한다. 다음 고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는 처음엔 성격 차이라며 이혼했지만 전 부인은 이후 앱스틴과의 추문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이혼했다고 밝힌다. Yeah, I met Jeffrey in 2011. The focus was always he knew a lot of very rich people, and he was saying he could get them to give money to Global Health. You know, in retrospect, that was a dead end, and I was foolish to spend time with him. I was one of many people who regret ever knowing him. No, apparently Jeffrey wrote an email to himself. That email was never sent. The email is false. So I don't know what his thinking was there. It just reminds me, every minute I spent with him, I regret and I, apologize that I did that. It's factually true that I was only at dinners.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And so, the more that comes out, the more clear it'll be that although the time was a mistak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behavior. 또한 빌 게이츠가 앱스틴 섬에 다녀온 뒤 성병에 걸려 치료제를 부탁하는 메일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이츠는 섬에 간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앱스틴과의 관계를 후회하며 섬에는 갔지만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인정 아닌 인정을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섹스는 했지만 바람은 아니다. 어이가 없다. 11. 남은 의문. 앱스틴과 전 세계 최고 권력자들을 이어준 인물은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악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앱스틴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의문사를 당했는데 길레인 맥스웰만 살아있는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길레인 맥스웰은 현재 20년형을 받고 FBI 텔러에시에 수감 중이다. 미국은 몇백 년형도 때리는 나라다. 그런데 20년?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